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보호무역을 강조했던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김성동의 잔월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예, 오늘은 5월 국회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이버의 인링크, 아웃링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자애로우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김용민닷컴 쇼핑몰을 이용하는 온 인민들에게 특별 적립금을 배급하기로 결단하시었다. 5월의 첫날부터 보름 동안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한 금액이 3만원 이상인 인민들에게는 특별 적립금 3,000원, 10만원 이상인 인민들에게는 특별 적립금 10,000원이 지급될 것이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엉뚱한 나발을 불며 최고 존엄이신 김용민 동지께 버릇없이 따져묻는 반동들의 경거망동은 공화국의 이름으로 단호히 까부수고 심판의 불방망이를 내릴 것이다.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1일) 화요일입니다. MBC 여론조사가 충격입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는 2부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소상히 다루겠습니다만, 국민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올라 86%를 기록했습니다. 회담 파트너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는 77.5%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빨갱이 장사는 끝났습니다. 나아가 분단으로 먹고 사는 정치 세력도 운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주 화요일 김용민의 정치쇼에 나와서 했던 말 들려드립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보수가 지금 지레미얼로 돼 있고요. 이제 색깔론은 이미 이제 쾌쾌 묵은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보수가 이상한 보수였어요, 사실은. 박정희 시대를 보수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때는 독재거든요. 그리고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정통 보수 야당은, 보수는 원래 독재랑 싸우는 게 보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 헷갈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는 독재나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반북, 반공 이런 게 아니라 굳이 요약한다면 인간은 대단히 불안한 존재여서 지상 낙원이나 천국을 지구상에 구현할 방법이 없으니 조금씩 노력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게 보수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이제 다시 서야 돼요. 지금까지 보수는 좀 엉터리 보수였습니다. 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지리멸려되고 지방선거 끝나면 저는 정말 다시 설 이제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남북관계의 변화, 진전도 기대되지만 분단 논리로부터 벗어난 보수 정치 세력의 리뉴얼 역시 주목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나라 보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후겠고요. 상식을 장착한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훨씬 성숙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문재인 정치가 더 크고 화려하게 꼽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단 논리뿐 아니라 자본의 힘,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정치인만 남겨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거가 중요합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다음 달 13일입니다. 역사를 바꾼 선택, 여러분의 몫입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으로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핵을 피해기하고 이에 보상받는 방식인 리비아 모델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리비아 방식을 계속 거론하면 조선과의 정상회담에 기대감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나온 이 존 볼턴이 뭐 리비아 모델이 어쩌고 하는 거 이건 뭡니까? 그건 뭐 존 볼턴은 자기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광파는 겁니까 혼자? 예. 네. 광파한다. 근데 그 광은 팔아봐야 비광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안보보장관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CIA 국장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으로 앉히는 걸 가지고 지금 강경파 투어를 앞세웠기 때문에 이게 대북 강경 정책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강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다봤지만 강경파지만 그 사람들은 그 대통령과 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 네. 그걸 중시해야 됩니다. 뭐 영어로 말한다면 로열티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특사들이 가가지고 설명을 할 때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건 좀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좀 점검해가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식으로 건의를 하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니다, 내가 할 거다. 이제 또 뭐 그러면 그동안에 긴밀하게 협력했던 아베 일본 총리하고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결정을 자꾸 미루도록 유도하니까 바로 전화돼 해가지고 나 할 거야 하는 식으로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갈 거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딴소리 하면은 아마 그 인사 조치 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볼턴이 말하는 리비아식은 북한이 이미 2011년 3월 달에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는 리비아식으로 하려고 꿈꾸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2003년에 리비아가 먼저 핵을 먼저 포기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핵을 먼저 포기했습니다. 경제 지원 들어오고 수교까지 해줬는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일어나면서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친 가다피 군과 반 가다피 군이 싸우게 됐는데 그때 미군이 나토 모자를 쓰고 나토의 모자를 쓰고 영국, 프랑스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반 가다피 편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네. 반 가다피군을 이제 밀었죠 사실상. 가다피를 제거한 거죠. 그렇죠. 약속을 제거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절대로 리비아식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존 볼턴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막년에 그렇게 해서 리비아를 비핵화시켰다고는 걸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건데 이제는 그냥 옛날 얘기로 지나가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멋질 것이다 하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리비아 얘기했다가는 아마 또 교체될지 몰라요.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이 빠진 판문점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깊이 논의했을 것이다. 국회 비준은 조선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은 민주당 편이라는 이야기겠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되고 나면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홍준표 대표님이나 이쪽이 지적이 완전한 비핵화란 추상적인 선언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뭐 있느냐 위장평화 쇼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체적 내용은 이미 저는 두 분 정상이 많이 대화를 나눴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상당히 깊게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75분이나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싶으니까 3, 4주 안에 바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당겨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까지 보고 비준 동의안 내도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저는 바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 이런 입장이 3, 4주 안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 보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낙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궁금한 게요. 홍준표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전망을 달리 하고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속도시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읽으세요? 그게 시대의 변화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계속 저희들한테 카톡이 오는 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북한 폭격 찬성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는 게 아니라 북폭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거다. 이런 자신들의 어떤 주관적인 희망사항을 이렇게 프랑카드에 적고 태극기 부대가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꼭 홍준표 대표가 제1야당 보수 세력의 대표가 돼야 될 뿐이 아주 극단적인 상상을 하는 태극기 부대의 대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지금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옛날 관성대로 북한은 악마고 뿔달리 내고 그랬는데 김정은이 나와서 생글생글 웃고 이런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거짓으로 보이고 위장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시민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측은 색깔 공세를 피우는 것은 물론 여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드루킹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 이렇게 주장하며 연일 정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구상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진행자 이동형 작가의 대담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에서 위장평화쇼라고 평가절하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지구상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기대에 찬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고공행진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고공행진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저런 행동이 정말 그 외톨이가 되는 혼자 고립을 자초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도 않을까 싶긴 한데요. 국회 인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남북교류 발전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남북에 대한 남북 간의 어떤 합의들이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서 법적 지위까지 갖고 실행력이 높아지는 것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하고요. 예. 다만 이번 판문점 선언을 그렇게 할 거냐의 문제는 법제처 등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검토를 끝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 저희들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난번 본인이 비서실장일 때 해보고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국회 비준을 좀 준비하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앞에 있었던 6.15 선언이나 14 선언이나 이게 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는 무용지물이 되더라. 그러니까는 국회 비준을 이번에 확실히 받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을 이용해의 지위에 머무는데 국회 동의를 받으면서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발상에는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투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사실 이런 문제를 투표로 하는 것은 국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민주주의 체제지만 그렇죠. 이거 반대하는 분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각 당들이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단,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보수 진영은 물론 미국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리비아의 사례를 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 중단 결정을 쉽게 뒤집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ABC 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한 뒤 죽음을 맞이한 카다피의 사례를 봤을 것입니다. He saw what happened with Gaddafi. Gaddafi's a dead man now because he gave up his nuclear weapons. 이에 CBS 녹화 뉴스가 무하마드 카다피가 정말 핵무기를 포기해서 죽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녹화 뉴스는 코커 위원장의 발언은 대체로 거짓에 가까웠다고 설명합니다. 30년 이상 집권한 카다피는 2003년 핵무기 개발 및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압박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카다피는 2009년 아프리카 연합의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으며 대외 정책에서도 개방적인 면을 보였지만 독재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2011년 튀니지에서 제스민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혁명의 물결은 리비아에도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은 독재자 카다피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다피는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진압했고 리비아는 내전에 빠졌습니다. 결국 카다피는 2011년 반군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카다피 몰락의 원인은 핵 포기가 아닌 42년 동안 이어졌던 독재 정치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
대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박달홍게 좋아하는 분들은 박달홍게만 찾습니다. 이번에 박달홍게 특대 사이즈가 들어왔습니다. 배 위에서 한번 거르고 찌기 전에 한번 거르고 찌고 난 다음 한번 또 거르고 여러분의 밥상에는 최고의 박달홍게만 올라갑니다. 맑은 수산의 박달홍게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 하루 미뤘던 월요경제학 시간을 하루 늦게 가져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만나보실 경제학자는 경제학이라는 범주 안에 국가, 애국심 이런 영역을 묘하게 접목시킨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경제학자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학자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리스트의 경제학이 더럽게 스텝이 꼬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좀 의심스러워지기는 하는데 이 학자의 관점이 지금의 남북관계, 경제협력에 관해서 아주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앞으로 벌어질 남북 경제협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독일 태생이고요. 역사적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생입니다. 보통 경제사에서는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의 창시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요. 이 사람의 생애는 한마디로 평생을 자유무역 이론과 싸웠던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득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학 하면 자유무역이지 이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태생의 리스트는 자유무역 이론에 무지하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보호무역주의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비유를 하면 아담 스미스 같은 자유무역 이론가들은 지금의 월가 자본쯤 되고요. 미국에서요. 이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트럼프쯤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트럼프의 경제적 이론의 기반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프리드리히 리스트예요. 이 사람의 제일 중요한 저작이 정치 경제학의 민족적 체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 번 다 읽어보는 게 고문에 가깝습니다. 워낙 리스트가 경제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학자고 책도 유명한 책이어서 이 경제학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읽어보기는 해야 되는 책인데 이게 2016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나왔거든요. 근데 가격이 52,000원. 책 페이지 수가 652페이지입니다. 저도 이걸 의무감에 거의 1년 넘게 비비적거리면서 읽었는데 한마디로 재미도 더럽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기억나는 구절이 보호무역 만세, 영국놈들 나쁜 놈, 사다리 걷어차기 요거 3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지루하고 그런데 어쨌든 안 읽을 수는 없는 그런 책이죠.
좀 지겨운 책이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친숙하게 들리실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 유명한 장하준 교수가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2004년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때 그 장하준 교수가 사용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는 선진국들은 지들이 선진국 될 때까지는 보호무역도 사용하고 군사력도 동원하고 다른 나라들 착취도 하고 할 거 다 해서 선진국이 됐는데 선진국이 되자마자 후진국들에게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걷어차버린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네. 자기들은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올라와 놓고서 다른 나라들이 올라오려고 하면 사다리를 뻥 걷어차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일상화됐습니다. 이건 뭐 무역 정책뿐 아니고요. 예. 돈 많은 지배계급이 돈 없는 민중들을 관리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쥐들이 올라갈 때는 별의별 편법 다 썼다가 가난한 민중들이 뭔가 좀 올라오려고 하면 그 길을 뻥 걷어차버리는 뭐 그런 걸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프리드리히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600페이지가 넘는 그 방대한 책을 읽다 보면 네. 사다리 걷어차기 요 용어 하나만 반가워요. 이제 유일하게 아는 게 딱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나머지 대목은 읽다가 숨 넘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예. 리스트는 아버지가 꽤 잘 사는 피복공장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리스트의 독특한 보호무역주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독일의 상황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독일을 생각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독일은요. 진짜 유럽의 삼류 국가였습니다. 더럽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예.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도 변변하게 없었습니다.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지역 영주들이 세상을 잘게 쪼개서 연합체 비슷하게 존재를 했던 아주 낙후된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당시 독일을 지금의 북한이나요, 혹은 1960년대, 70년대 한국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감정이입이 쉽게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고요. 게다가 주변에는 영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예. 이 영국은 그야말로 유럽뿐 아니라 세계의 지존이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지만 경제력 자체가 독일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영국은 식민지도 많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업화의 수준이 독일과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트가 보긴 이런 거예요. 영국이 먼저 그렇게 산업혁명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공업화의 길을 열어서 선진국이 됐는데 쥐들이 되자마자 갑자기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이런 경제학자들을 앞세워서 자유무역을 하자 이러고 나서는 겁니다. 자유무역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개떡 같은 이론을 교과서에서 다 배우고 살았는데요. 선진국과 후진국 두 나라가 있는데 선진국은 기술이 발전해서 반도체를 잘 만들고 그래서 반도체는 1시간이면 뚝딱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이 나라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면 10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이 반도체와 물고기를 모두 가지려면 11시간이나 들죠. 반도체 1시간, 물고기 10시간이 드니까요. 반면에 후진국은 기술이 없어서 반도체를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한 10시간 걸려요. 그런데 물고기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것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더럽게 잘 잡아요. 물고기는 1시간이면 잡습니다. 역시 후진국도 반도체와 물고기를 모두 가지려면 11시간이 듭니다. 반도체 만드는데 10시간 들고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 1시간이 드니까요. 요때 자유무역을 하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선진국은 괜히 반도체, 물고기 둘 다 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2개 만들면 2시간이면 되죠. 후진국도 반도체 만들고 물고기 잡고 그러지 말고 물고기만 2마리 잡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2시간이면 되죠. 요 상태에서 한 마리 한 개를 자유무역으로 교환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두 나라 모두 반도체와 물고기를 하나씩 가질 수 있고 드는 시간도 11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걸 숫자로 써놓으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자유무역은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경제적인 효율성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후진국은 언제 반도체를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저 이론에 따르면 후진국은 평생 물고기만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시도는 엄두조차 못 내는 거죠. 예. 그래서 리스트는 이런 자유무역 이론이 사기에 가깝다고 설파를 합니다. 쥐들은 산업혁명 다 해서 선진국이 돼갖고 갑자기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후진국의 공업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거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리스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선동적으로 씁니다. 이리하여 점차 영국을 맹주로 하는 영국계 국가들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유럽 대륙의 다른 국민들은 미약한 제2급 국민으로서 영국적인 세계 속에 해소되고 말 것이다. 프랑스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함께 이 영국적 세계에 최고급 포도주를 공급하면서 자신들은 그냥 저질 포도주를 마시는 신세가 될 것이다. 프랑스인에게는 기껏해야 화장품 제조 정도가 허용될 것이다. 이 영국적인 세계에서 독일에게 맡겨지는 일은 장난감, 벽시계, 언어학 서적의 제조나 때로는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황무지에 영국의 상공업 지배권과 언어를 보급하는 데 전념하는 지원군의 역할이 고작일 것이다. 아마도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이 영국적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시아의 여러 국민들을 대할 때 가지는 정도의 존경심만 가지고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굉장히 선동적이죠. 이 말은 리스트는 이대로 영국적인 세계에서 놀다 보면 우리 독일은 결국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사람들이랑 똑같은 2등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단코 자유무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자유무역이야말로 예속과 종속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전제 아래서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설파를 합니다. 리스트가 보기에 경제력이라는 건 공업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공업화가 돼 있을수록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독일 같은 후진국이 영국 같은 선진 산업 국가하고 무역으로 붙으면 절대로 공업화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역을 봉쇄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 공업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업화를 위해서는 자유무역 절대 안 되고 관세건 뭐건 엄청나게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를 해서 영국 물건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먼저 우리 자체적인 실력을 기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드의 경제학은 국경이 있는 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국가라는 개념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별명이 가장 애국적인 경제학자라는 게 있기도 합니다. 제가 초반에 그 리스트라는 경제학자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보호무역주의에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하는 바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 이후의 리스트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독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축출이 되고 뭐 미국으로 쫓겨나고 이러는데 얼마나 조국 독일에 대한 애정이 강했냐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금광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나 독일의 주미 영사로 보내줘 이렇게 청탁을 해서 다시 끝내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게 조국 독일에 대한 의무감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애국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학 이론이 산으로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호무역을 통해서 공업화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도 영국하고 똑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다리를 걷어차버리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선진국만 되면 식민지 개척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착취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개떡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가 그 리스트의 경제학을 차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후반 경제학은 제가 전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의 보호무역 이론이 지금 우리 남북 상황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남북의 경제 협력이 가속화되고 이 남북 관계의 변화는 정말 이제 눈부실 정도로 변하고 있으니까 뭔가 남북 두 나라의 무역이 자유무역 수준으로 활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남북 간의 교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인 자유무역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 자유무역의 형태를 띠면 리스트가 염려했던 정확한 그 지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철저히 선진국이 후진국에 가하는 착취 그리고 종속의 경제 협력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반도체나 TV 같은 고부가 가치 식품 만들고요. 그래서 북한에 팔고요. 북한은 노동집약적 상품과 원자재 수출 이걸로 겨우 연명하고요. 이렇게 무역이 고착화되면 북한은 영원히 사다리를 올라설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의 식의 통일대박론이니 이런 이야기를 진짜 극도로 싫어해요. 북한에 무슨 원자재가 엄청나게 있고 싸고 우수한 노동력이 많고 이런 관점 자체가요.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 관점인 겁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발전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안 했습니다.
거의 완벽한 국가사회주의 경제체제였다고요. 완벽한 보호무역 국가였습니다. 그때 해외여행도 제 마음대로 못했었습니다. 리스트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에요. 일정 수준의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입을 제한을 한 나라였어요. 왜 우리가 그게 됐느냐? 박정희가 위대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이 못 살면 태평양 일대가 공산화될 위험이 너무 큰, 너무 묘한 자리에 한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대한국 경제정책을 보면 1960년대부터 직접 원주에서 변해서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고 한국이 보호무역을 하는 걸 용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구조 조정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죠. 이건 미국이 관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소련과 대치하고 있었던 1970년대 미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 덕에 보호무역을 통한 공업화라는 사다리를 타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면서 사다리를 뻥 걷어차요. 그리고 참 오늘부터는 이 북한이라고 하지 말고 저도 조선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김용민 PD님이 조선이라는 칭호를 쓰겠다는 취지에 참 공감이 가던데요. 예. 아무튼 이제 북조선이 올라올 사다리를 뻥 걷어차고 니네는 하위 산업만 영위해. 비싼 거 우리한테 사섰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북조선이 적절하게 공업화를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온 사다리를 그들도 올라올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나이브하게 얘기를 해? 아니 경제라는 건 착취도 좀 하고 그래야 이익이 되지. 아니 북한이 아무리 우리 민족이어도 뭘 이쁘다고 그렇게까지 안내를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을 자유무역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보면 우리는 아주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마무시한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북조선에도 공업화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민족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1990년에요. 베를린 장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죠.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고 났더니 독일이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서독에서는 비용을 대충 10년 동안 1조 마르크 한 500조 원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예. 이 예상 박살났습니다. 통일 이후에 10년 동안 예산이 2배가 들었어요. 1000조 원. 예. 지금 우리 예산의 2배 반인데 그 당시 화폐 가치로는 어마무시한 돈이 쏟아부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경제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5년 동안 돈을 더 쏟아붓습니다. 1000조 원을 더 쏟아부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들어갔던 돈이 200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4년치 예산, 당시 화폐 가치로 치면 우리 정부의 한 10년치 예산 정도가 고스란히 통일 비용으로 꼬나 박힌 겁니다. 왜 이런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서독 정부는요. 통일 비용을 처음 예측할 때 두 나라의 경제 격차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통일 비용이라는 건 이게 줄어들려면 양국의 경제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죠. 그런데 독일 통일은 너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시너지는커녕 시스템 자체가 통합으로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두 나라 통합의 시너지라는 건 유일하게 장점이 결합하는 건데 서독의 자본과 기술력, 동독의 노동력 이런 거죠. 그런데 통일이 돼보세요. 동독 국민들은요. 더 이상 동독 국민이 아닙니다. 통일 독일의 국민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독일의 기본권을 누려야 됩니다. 최저임금도 받아야 되고요. 복지 혜택도 누려야 됩니다. 이러면 동독 노동자들을 저임금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황당한 착취적인 관점은 그냥 삽시간에 통일되는 순간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두 나라의 경제 자체가 반드시 수준이 맞아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북한은 14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하면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통일은 경제의 재앙입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 빠른 속도로 북한의 경제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래야 독일이 부담했던 2천조 원의 어마무시한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무역을 하대요. 리스트가 말하는 착취의 자유무역이 아니고요. 호혜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유무역 모델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교역 모델이 우리나라가 돈 댈게, 우리나라가 기술 댈게, 북한 너희는 값싼 노동력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한의 기술력이 북한이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래야 나중에 통일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으로서요, 통일조국이 함께 사는 꿈을 여전히 뜨겁게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요,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사다리 걷어차기식 교육을 하다가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해 주지 않으면 통일은 정말로 앞으로 요원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통일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만 어찌됐건 그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문재인 정부가 위대하게 지금 첫걸음을 건 거죠. 그렇다면 통일을 대비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 호혜와 평등이라는 공존의 원칙 아래요. 절대로 사다리를 걷어차는 방식이 아니고요. 함께 정상에 오른다는 믿음으로요. 남북한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자유무역의 착취적인 성격에 주목했던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를 월요경제학 그 다음날 시간으로 알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도 그야말로 첩첩산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준비도 잘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통일에 대해서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철학이 서 있는 정치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해야죠. 뭐만 좀 하려고 하고 북한 경제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손보려고 하면 퍼주기다 이지랄하는 애들이 저쪽에 야당에 저러고 처박혀 있으면 갑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평화를 기본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여야에 좀 이렇게 고루 퍼져 있어야지 자유당 같은 애들은 좀 이 중대한 국면에서는 정말 좀 힘이 축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강력하게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시호 여사께서 저에게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라 이렇게 덕담을 하셨는데요. 노벨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통 큰 결단은커녕 연일 평양냉면 타령을 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낸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성태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당청 만찬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없는 정치는 처음 봅니다. 자기네 패거리들만 만찬장에 불러 자신들만의 잔치를 하며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에게 아양을 부린 겁니다. 옹규관 평양냉면과 드루킹 댓글 조작을
맞바꾸겠다는 겁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가려 진실이 조작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많이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 평소 조선에 대해 말을 곱게 하셨어야지요.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자유한국당을 초대하겠습니까? 네? 눈물로 용서를 빌면 다음 만찬에는 초대해 줄 거냐고요?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무릎도 꿇을 수 있다고요? 아이고,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힘들어하던 장애아동 학부모들을 면전에서 외면했지요. 평양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일베 회원이 운영하는 냉면집에 가서 드세요. 조선을 제거하기 위해 인생을 걸었다는 사람이 평양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아무리 들깨 같은 인간이라도 너무 개취급하는 거 아니냐고요?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너무 먼 사이라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님, 멀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항공기도 특권 탑승 하시니까 평양도 특권으로 한번 다녀오세요.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고향이 경남 진주지요. 서울에서 진주보다 서울에서 평양이 더 가깝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에게 오연준 군이 부른 고향의 봄 띄워드릴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쌀국꽃 아기 진달래 꽃대벌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야.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6도, 대전 16도, 대구 14도, 광주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6도, 전주 26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남과 제주는 낮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남해안과 제주도는 2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김성동 선생님의 전쟁의 기억을 다룬 소설 잔월 함께 하겠습니다. 잔월은 새벽녘까지 지지 않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달,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잔월입니다. 예. 잔월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 김성동 선생의 자전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김성동 선생은 잘 아실 테지만 바둑도 아주 잘 두고요. 그리고 만다라라는 소설로 데뷔했는데, 아, 맞아요. 네, 불교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아버지의 공부를 이어서 그런지 한학에도 상당히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김성동 선생의 그 천자문에 관련 책이 있거든요. 그 책 한번 보시면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목이 김성동 천자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잔월이라는 소설은 대단히 아픕니다. 김성동 선생의 가족사가 압축돼 있는데요. 작가의 부친은 일제 때 항일 사회주의 운동에 깊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 때 부친은 우익에게 처형당했고, 또 면장을 지낸 그 외숙은 좌익에게 처형당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큰삼촌은 우익에게 처형당하고, 또 외삼촌은 좌익에게 처형당함으로써 두 가문이 거의 몰락해버렸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그 가족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도 작가의 고향인 충청남도 보령, 청라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 소설은 젊은 엄마와 아들이 외갓집에 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외갓집에 도착한 것으로 끝납니다. 예. 우리 김 PD 외갓집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외갓집의 기억은 참 오랫동안 남아있죠.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그 방패연도 저는 기억이 나고요. 예. 그리고 외할머니가 외손주 왔다고 꼭 껴안고 맛있는 거 몰래 꽃감이나 꿀 같은 것 이 몰래 저만 주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근데 여기 이 소설에서 모자는 자기 마을에서 빨갱이로 몰려서 밤길을 도와 피해서 외갓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좌익이라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지금 빨갱이 가족으로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끌려가서 아주 독한 고문을 당하고요. 그 인민군이 들어와서는 아버지가 빨치산 노릇 또는 그 인민군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여맹위원장 완장을 채워줍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예. 김성동 선생 모친이 어쩌겠습니까? 총뿌리를 겨누면서 하라는데 그래서 그 여맹위원장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또다시 붙들려서 아주 독특한 고문을 당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외갓집으로 피난을 가는 중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그 충청남도 보령의 사투리가 아주 구수하게 곳곳에 널려 있는데요. 정말 푸짐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 아픈 구절입니다. 이 모자가 산길을 가다가 날짐승이 나타나는 바람에 깜짝 놀래요. 보니까 꿩이에요. 근데 이 꿩을 보고서 아들이 무섭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무섭긴 뭐가 무섭다는 기요. 무섭길. 스스로 다짐을 두는 듯 안악은 목소리를 높였다.
날짐승 길짐승은 무섭지 않은겨. 사람이 지들 해코지 않으면 사람한테 해코지 않으니께. 그럼 뭐가 무서워? 안악이 다시 진저리를 치며 어깨에다 얼굴을 문질렀다. 인짐승. 그게 뭔디? 안악이 짧게 한숨을 뽑았다. 양중에 크면 알게 되어. 이렇게 이어지는 대사인데요. 예. 양중이 크면 알게 되는, 나중에 크면 알게 되는 뜻인데 예. 여기서 이런 날짐승, 길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인짐승이라 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사람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뼛속 깊이 새겼던 거죠. 그 어머니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를 보면 이렇습니다. 초여름에 어디론가 끌려간 남편은 만산 홍엽이 우수수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가을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데 바람막이였던 시어머니마저 집단처럼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난 시집엔 조석을 가리지 않고 찬바람이 불었고 주민들은 흉가집이라고 발길을 끊었으며 손보는 이 없어 키를 넘는 마당의 잡초에선 대낮에도 시치하고 풀먹인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며 능구렁이가 울었던 것이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좌익운동 한다고 또는 인민군과 관련돼서 집을 나가는 바람에 이 시어머니는 집단처럼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집은 흉가가 돼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피해버리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모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안악이, 그러니까 어머니죠.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 잘났던 남편, 정말 공부도 잘하고 신원섭한이 정말 또렷한 그 남편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망스러운 것은 오직 남편일 뿐이었다. 어째서 그 잘난 인물,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나라에서 그 많은 책을 읽고 나라에서 그 많은 사상인가 뭔가를 가졌던 것인지 야속할 뿐이었다. 그 여자는 그러나 젊은 삭신이라 회복이 빨랐는데 정작 힘없이 쓰러져 버린 것은 시어머니였다.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왔던 것이다. 부역자의 재산은 집어가는 사람이 임자하며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눈에 벌건 핏발을 세운 사람들은 느려 터진 말소리와는 달리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 자기들끼리 아기다툼을 벌이면서 반반한 것이라면 하다못해 살강에 얹어둔 간장 종지까지 죄 훑어가 버렸다. 그 여자는 이상하게 변해버린 마을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쌀독을 안고 뒹굴던 시어머니는 어느 발길에 채였는지 가르릉 가래를 끓이다가 집단처럼 쓰러져 버렸던 것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전쟁이 그 마을 사람들,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 땅 파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흉폭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이 마을 안에서 서로를 싸우게 만들었죠. 서로를 삿대질하게 만들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념 대결, 이데올로기 대결이 남긴 그 상처들은 지금도 여전하죠. 근데 이 상처는 치유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런데 보안이 전쟁의 상처를 끊임없이 덧나게 해야 존재가 가능한 그런 집단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남북의 평화 무드에 찬물을 뿌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회방 놓으려고 하고 해코지 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 어떻게 할지 소설을 읽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 가깝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자들이 정말 여기 이 안악과 그 아들이 겪는 고통들을 1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기자회견을 한 저자처럼 뭐 입에 이름도 올리기 싫습니다만은 저런 폐악질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난리가 터지기 전에는 이 마을 사람들은 제 땅에 제 씨 뿌려서 제 식구들 입치레하는 재주밖에 몰랐고 여름에는 보리 곰 삶아 먹고 겨울에는 시래기국 먹으며 어느 집에서 보리감자만 쪄도 집집이 돌리며 웃음으로 나눠 먹겠습니다. 기껏해야 국방군이 들어오면 대한민국 만서의를, 인민군이 들어오면 인민경화국 만서의를 눈치껏 부를 줄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깊은 상처를 남긴 게 전쟁이었습니다. 이 작가들은 노선생뿐만 아니라 윤홍길이나 이호철 선생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정치한다는 작자들이 상처를 버르짚어서 더욱더 아프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네. 저자들이 다시는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응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분단 문학의 아픔을 다룬 소설을 읽는 것도 그런 그 시민의식을 정말 똑바르게 갖기 위해서이겠죠. 여기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손주와 딸을 마주한 외갓집 할머니, 그러니까 친정어머니의 말이 눈물겹습니다. 충청도 발음이 참 좋아야 되는데 발음이 좋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물은 눈깨를 치맛자락으로 찍어내며 노파가 말을 이었다. 그렇게 네 오래비는 학살당하고 네 아버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땅마직이나 있다는 게 죽을 조의가 된다면 이 강산에 목심 부지할 백성이 몇이나 되겠냐. 책 권이나 읽은 게 죽을 조의가 된다면 이 강산에 책 읽을 백성이 몇이나 되겠냐.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도 있는겨. 세상에 이렇게 막힌 일도. 네,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여기서 조의가 된다는 얘기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이의 어머니죠.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느라 말 못했는데 노파가 잠든 아이의 궁둥이를 토닥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우리 여러분과 꼭 함께하고 싶은 짤막한 그 노인의 지혜가 가득한 얘기입니다. 예. 아이고 내 새끼야, 씨종자 새끼야. 너는 그저 무지랭이로 살거라. 책 읽을 생각도 말고 제 땅 가질 생각도 말고 왼손 오른손 없는 새 세상이 올 때까지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그 무지랭이로 살라는 거예요. 땅도 가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좀 했다, 책 권위를 읽었다 싶으면은 진보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익으로부터 공격당하니까 책 읽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땅 좀 있다 그러면은 저 뭣도 모르는 좌익들이 다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왼손 오른손 없는 새 세상이 올 때까지는 책도 읽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뭐 땅도 가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할머니의 이 아픈 말이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작품이 1980년에 쓰여졌는데요. 그게 지금 40년이 다 된 시점에서도 우리 귓가에 아주 선하게 맴도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이 종북파리, 이 젖발파리에 여념이 없는 자들, 정말 저는 이 소설과 함께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한두 마디만 더 하면은 이 시민들의 응징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12일에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시민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꼭 가볼 생각입니다. 저 방해 세력들을 응징하지 않고서는 지금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이 평화의 물결이 또다시 어디로 스며들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줄기를 살려서 거대한 폭포로 그리고 거대한 강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드는 자들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목소리로 저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월뿐만이 아니고 김성동 선생의 작품들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만다라도 그렇고요. 또 좋은 에세이도 참 많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도 참 좋고요. 그리고 연불처럼 서러워서라는 에세이집도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소설들과 더불어서 이 잔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잔월 김성동 선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좌익, 우익.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따라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야만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왔죠. 네. 그런 야만의 세월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지금 타오르기 시작한 이 평화의 불꽃들 정말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참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민군이 주로 그랬다면은 정전협정 이후에 지금까지 국민을 좌파, 종북 이렇게 낙인 찍어가면서 통제하고 배제했던 세력, 그 세력도 북한 인민군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세력이 누군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는 인민군뿐만 아니고 뭐 국군도 예외가 아니었죠. 제가 김원일 선생 소설 겨울 골짜기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인민군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이념의 노예가 돼서 서로 총구를 겨눴던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지금 기회가
정말 천운의 기회, 천재 일으키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 불꽃이 꺼질까봐, 저 물길이 다른 데로 돌아갈까봐 지금 노심초사해서 밤잠을 잘 못 이룰 정도입니다. 우리 김 PD도 마찬가지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김영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놓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홍준표 대표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차라리 중앙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홍준표 대표가 잠수를 타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방선거 이후 홍준표 대표의 거취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2시까지 모두 2,080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75% 4명 가운데 3명은 지방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네요. 지방선거 패배 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25%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여러 고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나바스님, 홍준표가 버텨야 자유당이 망합니다. 바닥속 칡뿌리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대표를 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국민 여러분, 이 BP의 시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들어보셨어요?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5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검색창에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해치는 세력들 이제 그 무릎을 꿇을 때가 됐어요. 무릎이 아파서 꿇지 못하면 무릎펜 액티밴드 그 미공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자매가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인류의 가장 큰 발명과 발견에 상을 주는 것이 노벨상이라면 미궁 대장사랑 만든 사람이야말로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무튼 미궁 대장사랑 덕분에 한 여자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고 봐요. 그 사람 말고 정당한테 미궁 대장사랑 먹일 수 없을까? 머릿속에 똥만 찬단 말이야. 1522 8972 1522 8972 미궁 대장사랑. 안 찢습니다. 반쪽물 주문했는데 이걸 개별 택배 발송한다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럴 겁니다. 일일이 포장하고 송장 적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네피알에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개별 택배 발송 서비스가 있거든요. 수백 건의 택배 발송도 이젠 매일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기쁜 택배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네피알 반쪽물, 사은품, 상품 전문 쇼핑몰 네피알 모르면 실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박모씨 사연입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사용 중입니다. 시작 당시보다 5kg 빠졌습니다. 단지 아침에만 우유에 타서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운동으로는 한계를 느끼던 체중 감량 역시 그린 스무디 효과가 사실상 확실합니다. 우리 당 의원들도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 사실상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야당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사실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기존 흑채와는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구매 부탁해요. 아미노산 코팅 완료를 쓰고 피부 진화적 코팅 파우더도 사용해서 탈모인 분들 흑채 사용할 때 두피 걱정 잊어주세요. 땀, 비, 바람에 걱정 없는 스타일.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도록 평균 2개월 사용 가능한 40g 대용량 제품. 빠르고 편한 스타일링을 위해서 대형 퍼프를 장착한 특허받은 용기. 뭘 주저하세요? 검색창에 헤이브로 부탁해요. 술친금 후기 김모 씨가 쓴 게 있는데 읽어볼게요. 술친금 무료 체험받고 며칠 뒤 술자리가 있어서 술 마시기 30분 전에 한 포 먹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패 삼겹살을 안주 삼아서 소주 3병, 그렇게 삼겹살과 소주 마시고 밥은 먹지 않고 바로 2차로 직행, 바에서 스미노프 반병 정도 마시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6시쯤 기상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평소에 있어야 할 숙취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재용아, 폭식투쟁 때 술 마신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줘야지. 술친금. 포털에서 술친금.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우리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환영 만찬 메뉴로 평양냉면이 올랐었죠. 이날 평양냉면은 이곳의 수석 요리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뉴스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이곳이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습니다. 정답 옥류관인데요. 정답자 소마주남님. 오늘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를 횡단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오피디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손을 꼭 잡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블루스타6님,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이 오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나그너 오리지널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세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김희택 한결의 논설위원회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일부를 소개합니다.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북핵도 없어진다는 붕괴론에 오래 집착해온 세력들이 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즈음엔 이들의 주장이 특히 강력했다. 수십 년 냉전 동안 반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분단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한국과 미국의 일부 냉전 세력들이다. 무기 판매에 이해관계를 공유해온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그 연계 세력, 색깔론과 안보 상업주의로 정치, 경제, 언론의 기득권 동맹 체제를 구축해온 국내 수구 보수 세력이 대표적이다. 악마 북한과 이에 맞서는 자신들을 부각하며 적대적 공존을 해왔다. 협상이 무르익을 때마다 전쟁, 충돌의 기억을 되새김질하며 갈등 소재를 부각시켰다. 훈령을 조작하고 불바다 영상 공개로 적대감을 부추겨 결국 협상을 깨도록 한 것도 이들이다. 북의 변신을 인정하기 어렵고 아직은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한쪽에서는 위장 평화쇼, 어처구니 없다, 이런 식으로 폄하한다. 비핵화 약속 받아내라더니 정작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자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없다.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다며 시비다. 비핵화 체제 보장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도 비현실적인 일정표를 주장하는 건 몽리다. 이들은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 등 평화로 가는 길에 돌뿌리를 놓으려 숨은 악마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들이 정치판과 여론시장을 장악하던 시절에는 이런 억지가 먹혔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이젠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갈라파고스에 갇혔다. 그래도 남북이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은 해야 한다. 네,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